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비지원 학교 위탁 훈련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국비지원 학원 위탁 훈련 기관,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이제 제가 지금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훈련기관 업무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단계적으로 해야지 되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이제 일단은 학원 등록을 해야 되죠. 학원 등록을 이제 성인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평생 직업교육 학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교육청에서 등록을 하고, 평생 직업교육 학원 등록을 한 다음에 그 학원 등록증을 갖고 노동부의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을 해서 이제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재원으로 훈련생이 훈련비를 지원을 받고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국비지원 훈련기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수강생들이 전화를 합니다. 거기에 무슨 학원이죠? 거기 국비지원 되나요? 저희는 국비지원 안 되는데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뚜뚜뚜뚜 이렇게 전화가 끊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등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평생 직업교육 학원을 해야 되니까 결국 두 개는 세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17년서부터 행정사를 해서 지금 이제 9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평생 직업교육 학원과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또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한국비서협회 회장을 하면서 비서협회 회장 당시에서도 교육사업을 하는데,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하면 더 수강생을 많이 모을 텐데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그때서부터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공부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비서협회는 그 조건을 갖추기는 어렵겠다 해서 이제 마음만 먹고 포기를 했었는데,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 평생 직업교육 학원과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을 하는데 밑거름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하려고 보니까 평생 직업교육 학원이 있어야지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학원을 하고 싶다, 또 나라의 지원을 받고 싶다, 요 두 가지 마음만 먹고 전화를 했지, 학원 등록까지 준비를 안 해놓은 분들이 열이면 다 대여섯 명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의뢰인이 결국 저를 또 평생 직업교육 학원을 등록하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평생 직업교육 학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국비지원 훈련기관은 노동부에서 하는 거죠. 그 의미의 차이를 보면은, 평생 직업교육 학원은 이제 그 훈련 과목 요리다, 꽃꽂이다, 또는 컴퓨터다,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이제 그 강의실을 갖춘 다음에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가 라는 이제 시설에 대한 것들을 주로 점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와서 전자자로 체크를 하면서 강의실의 사이즈라든가 또 그 해당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제대로 갖췄나 해갖고 이제 오케이를 하는데, 이거는 뭐 한 달 이내에 됩니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하고, 노동부에서는 이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했는지, 강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국비 지원 훈련기관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의뢰인은 항상 저에게 그 다음 스텝을 밟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국비지원 학교 위탁 훈련 기관도 해주시나요? 이렇게. 이거는 또 뭐야?
저는 늘 정직하게 말합니다. 제가 국비지원 훈련기간까지는 했지만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유보적 자세를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국비지원 훈련기간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비지원 학교 위탁 훈련기간은 뭔가를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법적 근거는 이제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초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이제 근거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위탁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학교는 교육부고, 국비지원 훈련기관은 노동부니까 협업을 하는 특수 형태의 위탁 교육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학교는 강의실은 있고, 기관은 훈련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과 강사가 있어서 양쪽이 협업을 해서 학교에서 강의실을 제공하고, 훈련 기관에서 커리큘럼과 강사를 제공을 해서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국비로 그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이와 같은 이제 협업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국비 지원을 하는 거는 학원이 자체적으로 집체 시설을 갖춰놓고 수강생 개별이 우리 학원을 찾아서 국비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이제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이렇게 위탁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탁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사업자로서 학교가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학교와 협업하는 국비지원 학교 위탁 훈련기관으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비지원 훈련기관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1단계는 예정대로 평생직업교육학원 등록하는 거고요. 2단계는 예정대로 한국직업능력평가원을 통해서 국비지원 훈련기간까지, 여기가 이제 그동안 제가 했던 국비지원 훈련기간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훈련 과정 심사 및 인정을 통해서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를 받아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학교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훈련을 했을 때 훈련비의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학원이 나라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학교가 먼저 선불을 주고 후불로 학교가 노동부로부터 국비지원 훈련기금, 그러니까 고용기금에 의해서 훈련비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행정사의 업무는 한 가지 업무를 하면 그 한 가지 업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로 새끼를 계속 치는 겁니다. 파생 상품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평생 직업교육학원 등록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로는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을 하고, 3단계로 국비지원 학교 위탁훈련기관을 지정을 받아서 위탁교육을 훈련하는 거죠. 그 많은 학원에서 국비지원 학교 위탁훈련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비지원 훈련기관으로서 간판을 걸었을 때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보다 이렇게 학교와 위탁교육을 했을 때는 수강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기 때문에 많은 국비지원 훈련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은 국비지원 학교 위탁훈련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